우리 이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그림책을 말하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책을 말하다. 자세히 보아야 더 아름다운 그림책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그림책을 말하다 코너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림책을 쭉 넘겨봤는데요. 앞장부터 좀 차근차근 같이 살펴볼까요? 이게 표지죠. 네. 표지에 근데 이거 뭐가 미안한 거지? 서원이가 이제 집인데. 나무에 살고 있는 것 같고 비버. 나무를 비버. 다 갉아먹어. 집을 부셔버렸어요. 아. 네, 집이 이렇게 사실 이렇게 보면 여기 새도 있습니다. 위에. 새도 하나네. 네, 앵그리 버드. 그렇구나. 가서 나무가 넘어진 거네요. 맞습니다. 뒤에까지 보니까 알겠네. 이렇게 펼쳐야지. 그러네요. 그냥 앞에만 연결돼 봤을 있는 때는 그림이네. 뭔 얘기인가 했네. 나무가 넘어졌구나. 근데 아마 제 꼬리를 보니까 비버인 것 같은데, 그죠? 비버가 보통 나뭇가지를 모아서 집을 짓죠? 물가에다가. 그렇죠. 그리고 또 보통 저렇게 앞니가 발달한 동물의 경우는 앞니를 많이 갈아야 되니까 계속 가는데, 뭐 아마도 큰 의미 없이 막 갈았는데 결국 부러진 나무에 살던 새들이 많이 화가 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비버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에 대해서 뒤에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암시를. 네네 예고편 같은 느낌의 표지네요. 넘겨볼까요?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도 뭔가 심술이 잔뜩 나 있는. 깜짝 놀랐어. 다 깃털 없는 줄 알았어. 자기랑 이제 그림 표현이 뭔가, 약간 네, 좀. 말이 이렇게 둘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지, 그치? 장식 꽃을 뜯어먹은 거지, 얘가. 네. 아이고. 말이 뭐라고 해야 될지. 네. 네. 말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네. 이제 첫 악원의 집, 네. 욕실 지붕을 뚫고 들어온 거야. 네. 그죠? 처음부터 이제 실수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고 열심히 목욕하고 있는데 욕조에서 심지어 거품 목욕을 아주 산뜻하게 하고 저 있는데 손 되게 귀엽지 않아? 네. 이렇게 예쁘게 모아서 난 수건. 어. 이름 새겨져 있어. 정말 날벼락처럼 지붕이 뚫렸어요. 들어온 애도 그걸로 들어오고 싶진 않았을 거야. 그죠? 그래서 아마 실수라는 이야기를 그쵸, 넣은 그쵸. 것 같아요. 잘 기억해 보면 뒷장면에 이걸 어떻게 되는지 메이크업 하는지. 네, 나옵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은 실수도 있고 또 너무나 커서 몸이 너무나 커서 키가 커서 혹은 덩치가 커서 잘 안 보이는 앞에 네, 차가 안 보였구나. 너무 작으니까. 실수를 아유. 하기도 하고 아니네. 핸드폰 들고 있네. 운전하다 뭐 아. 운전하고 오른손으로는 먹고 주의했네. 왼손으로는 핸드폰 하고. 핸들은 뭘로 잡았을까요? 안 잡은 거지. 요즘 저러면 막 소리 나요, 차에서. 큰일 나. 빨리 잡으라고 난리 나요. 아, 잔소리가 아주. 어. 하지만 코끼리가 너무 컸다. 앞에 있던 생쥐 친구가 아주 깜짝 놀래죠. 그리고 아주 작아도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실수에 대한 근데 이 그림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아이가 작은 거랑, 깨진 이거 거랑. 깨진 거랑, 어떤 연관이 있을까? 저는
커도 작아도를 좀 나이가 들고 어. 어리고로 아. 약간 중의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아. 사실 네가 커도 실수한다라는 글자만 들었을 때는 네가 뭉치? 나이도 좀 먹고 나 어린이 됐고 뭐 이제 청소년 됐어도 실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코끼리는 되게 말 재밌게 했다. 중의적으로 내가 이해한 건가라고 했는데 뒤에 가서는 에이 고양이가 좀 어리게 표현된 것 같아서 그건가? 라고 망고빙수님 말 들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왜냐면 아까 저기 동그리님이 책 소개해줄 때 맨 뒤에 아이도 어른도 연습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이런 식으로 내 안에서 계속 녹여내고 싶었나 보네요. 역시 그림책 같이 읽어야 돼요. 왜냐면 굳이 뭐 여러 가지를 분류할 때 몸집이 크다 작다를 굳이 왜 처음에 넣었을까 했더니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맨 처음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 뜬금없이 그렇잖아요. 크고 작고 그럼 뭐 날씬하고 뚱뚱하고 이렇게 되나 했는데 오히려 나이가 더 그러니까 의미상 전달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크다가 그 크다구나. 또 그림은 또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러네. 요새 그림책 볼 때 그림을 자꾸 보니까 글씨의 의미를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하. 이해됐어요. 이런 거는 진짜 번역하기 전에 뭐라고 표현했는지 궁금하긴 맞아, 하겠죠. 맞아. 왜냐면 만약에 이 책이 영어로 원문이었다면 이 크다를 빅이라고 했을까? 그로운업이라고 했을까? 되게 의미가 다른데 그죠? 빅이라고 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빅이 나이가 든 빅과 연결이 되나? 그치. 그죠? 그냥 그 빅이었을 때는 이 의미 그대로의 그냥 크다, 몸집이 크다의 의미만 있었을 것 같은데 뭐라고 돼 있는지 원문이 매우 궁금하군요. 네. 꿈보다 해몽일까요? 번역을 더 잘한 거 아닌가요? 혹시 불안에 떨고 있어. 그렇게 작가가 빅이라고 했더라도 이중적인 의미를 얘기했을 수도 있겠지. 그럴 것 같아요. 원문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점이 항상 사과를 어렵게 만들고 피하게 만드는 그렇죠. 지점이 아닐까요? 상대가 보통 이제 실수를 나는 실수지만 상대방은 그 실수의 어떤 피해자, 희생양 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랬을 때 굉장히 화가 나 있을 텐데 그 화가 난 사람에게 어떤 이성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실수한 거니까 이해해줘라고 솔직히 털어놓기가 좀 많이 어려워서 사람들이 사과하는 상황을 피하고 자꾸 되게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오히려 더 뻔뻔하게 그러니까 내가 실수해서 화가 난 건 당연한 건데 내가 잘못했다는 건 알겠는데 너도 기분을 나한테 말을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너도 사과해라고 요즘에 이러는 어린이랑 어른들도 많아서 오히려 무서워서 깨갱하는 건 아니고 기분 상했지로 뻔뻔하게 나가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아이고 기분 상했지 그죠? 오히려 이거 나도 너무 막 큰 실수 아니냐? 맞아요. 근데 몸에 막 이거는 못을 받고 막 몸을 거의 화가 많이 날 법하네. 한 개도 아니고 우리 코뿔소 엉덩이를 게시판처럼 앞정을 놀이를 하는 건가 봐요. 눈 가리고 당나귀 꼬리 아니에요? 꼬리 맞추기. 방역 맞추기처럼 아팠겠는걸? 던진 거야? 눈을 가리고 지금 게임을 하고 있네요. 저 뒤에도 꽂아놨어요. 진짜 6개나 지금. 아유. 싹싹 빌어야 되는데. 7개네. 근데 진짜 저렇게 화가 나 있으면 뭐 말하기가 그 순간에는 쉽지 않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저렇게 화가 나 있을 때 말 걸면 더 화낼 것 같은 맞아요. 그런 생각? 그리고 사과에도 안 받아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잠시 도망가야 되나? 아니 웃긴 해야지. 좀 이제 이 책이랑은 안 어울리는 얘기인데 뭐 아들 키우는 방법 이런 거에 맨날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기분이 나쁠 때는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좀 기분이 가라앉으면 이제 좀 뭔가 환기가 되면 그때 이야기를 해라. 뭐 아무리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남자는 기분 나쁘면 그 말이 잘 안 들어가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럼 저 상황에서는 어떻게 우선 도망가야 되나? 그러니까요. 우선 피해야 되나? 그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도망가면 더 그죠? 열받지. 그러니까 참 잡히면 가만 안 둬. 막 이러지 않을까? 굉장히 지금 놀라는. 친구들 일단 빨리 뜯어 말려야 되잖아요. 야너 내가 봐서는 순서대로 하는 것 같아 지금. 그냥 제 차례일 뿐이지. 앞선 두 아, 몰랐다가 아직도 이제 모르고 있는 건가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 그런 것 같아. 아, 그렇구나. 돌인 줄 알았겠구나. 너무 커서 몰랐나 봐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좋아하지 않는 상대에게 사과하는 거. 그쵸. 맞아. 하지만 또 왼수는 대나무나를 대나무나에서 만난다고 맞아. 꼭 이런 상황에서 마주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좋아하지 않는 상대라는 표현과 지금 이 그림에 나타난 상대가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왜? 약간 말하기 어려운 상대라는 의미 아닐까? 지와 고양이 이런 거 아니야? 아, 얘 고양이와 쥐 개. 아니야? 고양이와 개. 맞아. 고양이와 개. 어. 있지는 근데 이제 친하지. 제가 저 개가 불독인데다가 막 팔에 문신도 있고, 오. 막 목줄 봐봐. 막 진 진박 박힌 거 막 있고, 무섭지 않아? 지금 심지어 신나게 지금 약간 거의 즐기는 티본 타임인데, 고기 굽고 있어 지금. 굽고 있는데 레모네이드까지 다 준비됐는데, 지금. 지금 엎어지고 레모네이드 뭐야?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의외로 저 바깥에 담장이라는 그 뭐랄까 이 담장이라는 경계가 저 바깥에 있는 고양이가 이 안에 있는 개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그 경계인 것 같기도 한데 왜냐하면 지금 담장 안으로 저 개 주변에 왜 민들레가 피어 있겠어요. 민들레가 피어 있고 이 개가 물론 어린이용 그림책이라 그렇겠지만 뭔가 그 알코올 종류가 아니라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먹는다는 것도 밖에서는 안 보이잖아 지금. 근데 그런 종류들이 이 개의 외양만 봤을 때 지금 저 고양이가 빨리 달려가서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지금 어려운 약간 무섭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 상대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문에서는 어떻게 썼을까. 친하지 않은 상대 또는 뭐 잘 모르는 상대 뭐 not familiar 정도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 이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뭐 싫어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낯선 사람일 수도 낯선 있겠네. 잘 알지 못하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친밀하지 않고 잘 알지 못하는 그치, 싫어한다는 의미까지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담장 높이를 이렇게 봤을 때 저 밖에서 제가 볼 수 있는 건 저 개의 가장 무서운 부분만 볼 수 있단 말이야. 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아니면 반대로 몰라서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보이는 모습만 보고 쟤는 나랑 안 맞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유형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접근하기 어려워 보이니까. 이거 너무 학교 선생님스럽지 않나요? 이거 보고 빵 터졌어요. 맞아요. 이거 아마 반장 선거를 하는 장면인 것 같죠? 서로 비방하는 글을 써놨네요. 쓰레기 냄새 난다. 멍청하다. 이런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아이들도 이제 우리 어린이들도 제가 먼저 그랬어요. 뭐 쟤도 그랬어요 하면서 이제 본인은 사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은데 이럴 때도 누가 먼저 사과를 하느냐에
굉장히 거기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왜 제가 먼저 사과해야 돼요? 라던가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사실은 똑같은 잘못을 한 거잖아요. 얘네들 서로 비난을 했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아까 말한 것처럼 생각보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는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더 용기 있고 멋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는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꼭 순서가 뭐 따져서 너가 먼저 썼으니까 너부터야 이렇게 순서를 꼭 따지기보다는 둘 다 이렇게 잘못했을 때는 사과하는 게 굉장히 멋진 일이라는 거를 전 더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중학년이어서 그런지 이제 보통 뭐 애들이 사과 얘기를 들어보면 한 사람만 잘못한 건 보통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물론 뭐 시작은 누군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 좀 뭐 바로 좋은 반응하지 않고 서로 나쁜 반응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분 사연이 충분히 얘기가 되면 그럼 누가 먼저 사과할래 그러면 보통 이제 둘 다 손을 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 먼저 할래요. 뭐 약간 이렇게 예, 충분히 얘기가 되면 그래서 사과의 순서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 결국 애들은 들어보면 대부분 서로 사과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근데 이제 그건 우리가 중재자가 있을 때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중재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게 시작점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이럴 때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의문인 게 선생님들이시니까 생활지도 할 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서 왔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를 물어보시나요? 저는 사건 경위? 그냥 무슨 일이야? 그래서 한 명씩한테 음. 우선 물어봐요. 어찌어찌 된 건지. 그리고 그럴 때 왜 중간에서 왜 얘가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상대방은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중간에 끼어들어서 왜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잠깐 제지시키고 일단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자. 들어보고 거기서 잘못된 게 있으면 이따가 얘기해라. 그러고 일단 들으라고 하고 한 사람 다 얘기하고 그 다음 이 친구 또 얘기를 다 충분히 들어보고 그러면 얘기하는 가운데 하다 보면 서로가 이렇게 얘가 난 이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뭐 상대방이 오해였다는 거를 듣다가 보면 알게 되는데 주로 이제 그 중재자가 없을 때는 거기까지 가지 않잖아요. 조금 얘기하다 난 그거 아니라고 하면서 끝까지 얘기를 안 듣고 중간에 자르면서 더 싸움이 사실은 둘이 얘기할 때 커질 때가 있는데 저는 항상 충분히 얘기를 다 하게끔 자기 입장에서든 상관없이 자기 얘기를 다 하라고 하고 둘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면 그 다음에 되게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망고빙수님은 어떠세요? 저도 얘기를 들어주는데 처음엔 누가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는데 점점 그냥 오랜 조금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똑똑하지 않아서 그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가 이제 좀 몸을 느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한 명씩 얘기를 듣긴 하는데 이렇게 조금 말을 어떻게 못하냐면 얘는 이렇게 느꼈대. 그냥 그 한마디만 해줘요. 네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이렇게 느꼈대. 그럼 다음에 다른 친구 이야기 들어보고 반대로 쟤는 저렇게 느꼈대. 라고 그냥 그렇게 서로 느낀 바로 좀 가고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니까 오히려 진짜 본인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말을 했는데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목격자를 데리고 오니까 한 방에 이해가 되고 그래서 목격자의 이해가 더 신뢰가 가지 이 두 친구는 자기 상황도 제대로 모르겠고 어려가지고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항상 말했던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느꼈대. 쟤는 저렇게 느꼈대. 네 행동으로 쟤는 저렇게 느꼈대. 그렇게 많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토스 여행님은 어때요? 네, 저는 사실 3학년 올해 했을 때 가장 당황해서 너무 이런 민원이 빗발치고 많아서 2학년 티를 못 받고 그게 제일 좀 당황스러웠고요. 그래서 솔직히 물어보면 이제 어떻게 사과하는지 사과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학기 초에 좀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물어보면 그래? 그러면은 선생님 알고 있으면 돼? 아니면 사과가 필요한 거야? 알고 있으면 돼? 그럼 응 알았어 넘어가고 사과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래? 너 일로 와봐. 그래서 이제 자 빨리 이대로 읽어. 그럼 읽고 이렇게 하는 선에서 한 90% 해결되고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좀 어떻게 사과하고
어떻게 사과했을 때 어떻게 좀 요구를 사과를 해달라고 그걸 가르쳐주고 벽에 붙여놓은 게 저는 좋았습니다. 뭘 벽에 붙여요? 행감, 행동, 감정, 그거? 발언, 그다음에 네. 그래서 그거대로 말하게 한다? 네, 그거대로 말해. 할 말 있대. 자, 말해. 우리가 초등학교 선생님 하면 제가 맨날 하는 말이 나 명함을 몇 개 파야 될지 모르겠어. 직업이 너무 많아. 막 이러면서 뭐 어떨 땐 영양사도 해야지, 의사도 해야지, 상담도 해야지, 뭐 형사도 해야지, 판사도 해야지. 뭐. 그래서 애들한테 생각나는 게 이제 애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제가 먼저 그랬어요. 제가 먼저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뭐 얘가 먼저 그랬어요.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게 선생님이 판결을 내려주길 원하는 거야? 사건을 수사해주길 원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한참 생각해요.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한참 생각하고 선생님은 판사도 아니고 형사도 아니지만 우리 반이 다 같이 평화로운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럼 이제 우리는 대화를 할 거야. 괜찮니? 그러면 이제 애들이 약간 이게 아닌가? 하고 약간 갸웃갸웃하면서 하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회복적 생활교육에서 많이 쓰는 그 긴급 RC인가? 뭐 제가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는 저는 이제 거기서 했던 것 중에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한 사람이 온전히 다 말을 해요. 그러면 보통 이제 둘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 A의 말을 자기가 이제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A가 뭐라고 했는지 네가 들은 걸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 이제 A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A한테 확인해. 맞니? 네가 이렇게 말했니? 그러면 맞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럼 이제 B야 네 얘기를 해봐라. 그럼 이제 B가 말해요. 그럼 또 A한테 똑같이 말해요. 그럼 A야 B가 뭐라고 말했니? 말해봐라. 그러면 이 과정이 사실 되게 오래 걸려요. 왜냐면 우선 안 들어. 우선 안 듣고 그 다음에 들어도 무슨 말을 들었는지 기억을 못하고 왜냐면 애들이 되게 자기의 억울함만 막 말을 하려다 보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막 얘기가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말을 못하면 다시 말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자기 안에서도 좀 이제 이게 정제가 되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결국은 듣게 하는 게 어렵다. 쭉 이제 얘기 들으면서도.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좀 처음에 합의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지금 사건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판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 이거를 좀 길을 가른 다음에 가면 조금 애들이 그래도 시작할 때 막 그 억울한 마음을 조금 누르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갈수록 어려운 일이 많고 사과를 하고 나서도 또 싸우는 일들도 있고 그래서 정도는 없는 것 같고 참 갈 길이 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답답하긴 하네요. 사과를 하는 것도 그렇고 사과를 받아주는 것도 그렇고 또 약간 고학년 되면 선생님 앞에서는 그냥 적당히 괜찮다고 한 다음에 계속 응어리져가지고 막 계속 싸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이 사과 방법을 배웠을 때 좀 달라질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면서 네, 그래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저는 이 그림 보면서 지금 사실 둘 다 화가 나 있잖아요. 꿀벌이랑 파리가. 근데 저 표정을 보면 그러니까 그 같은 화나는 상황에서 화를 내는 방식들이 다르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꿀벌의 아마 화나는 지점 똑같겠죠? 이럴 때 누구가 먼저 사과할 것 같아요? 이 두 표정을 봤을 때? 파리요. 파리가? 저도. 그죠? 근데 왜? 나는 왜 그러냐면 얘는 난 대화하고 싶지 않아 너 같은 거랑 약간 이런 느낌의 표정이고 얘는 어쨌든 화는 났지만 씩씩거리면서 난 어떻게든 말은 하려고 하는 그런 표정인 것 같아서 저 파리가 먼저 얘기를 꺼내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히려 저렇게 씩씩대고 감정을 분출하는 애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 가라앉으면 대화가 되는데 저렇게 새처럼 떨면서 맞아. 약간 사람 깔보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는 애는 미안하다고 할지언정 절대 속으로는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진짜로 사과나 이 화해가 이루어지는 쪽은 오히려 파리 쪽이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꿀벌이. 그래서 이 꿀벌은 우선 자기 잘못을 인정하게 하는데도 또 한참 걸릴 것 같다는 생각? 멍청하지 않은가 보네요. 꿀벌은 멍청하다고 써있지만. 꿀벌은 멍청하다고 했는데 사실 파리가 단순한 거였어. 부스터도 꿀벌이 더 열심히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공들여서. 오액도 써봤어. 오액. 줄도 쳤어. 파리니까 냄새 나잖아. 약간 이런 그러니까. 느낌으로. 그리고 자기는 막 꽃 끓여놓고. 그러게. 약간 그 비난하는 것도 근거를 들어서 비난하는 것과 그지? 그냥 아무 말. 아, 진짜 표정을 보니까 왜 사실인데? 단순한 애가 저렇게 파리처럼 그치. 비난하는 느낌이요. 그래서 그림이 재밌어서. 맞아요. 다음 장도 볼까요? 네. 아까 지렁이의 양말 이야기를 하던. 발이 없는 지렁이에 양말을 가져간 기린. 뇌까지 갔을까? 저거 씌우려고? 추웠나? 몰라서? 기린 아프리카에 사는데? 그러다. 재미로? 귀여워서? 장식? 근데 이런 경우가 진짜 모르고 한 실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렁이 우리 흔히 말해서 지렁이가 양말이 왜 필요해? 이거는 지렁이 거실 리가 없어라고 해서 가져갔는데 알고 보니까 지렁이한테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실수. 그러니까 의도해서 훔쳐간 건 아니지만 정말 실수인데 이런 경우가 실제로 굉장히 많은 것 같아. 학교 상황에서는. 당연히 얘게 아니겠지. 얘랑 상관이 없겠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걔 마음을 다치게 했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을까? 맞아요. 뭐 이 정도 좀 쓰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고 되게 가볍게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뭐 그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딱 연필 줘. 고마워. 막 이러고 가져가잖아. 잠깐 썼는데 뭘 그래? 뭐 이런 별것도 아닌데 괜히 치사하게 그런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런 애들 보면 사실 그게 진짜이기도 한 게 어떤 애들은 그냥 남한테 빌려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괜찮거든. 그래서 쟤도 괜찮겠지 하고 그냥 말 안 하고 이렇게 쓰고 금방 돌려주고. 근데 또 어떤 아이는 자기 물건에 대해서 누가 만지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던가 사실 이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뭐 좀 잠깐 뭐 빌려 썼는데 뭘 그래. 그리고 내 거 마음껏 써.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왜 화를 내지? 뭐 이런 애들도 난 있더라고요. 저 괜찮은데? 내 거 줄까? 뭐 이런 애들 있죠. 근데 그런 애들은 주로 내 것이 없어. 맞아요. 맞습니다. 또 없어, 그지? 그게 문제지. 저 지렁이한테는 저 양말이 필요 없을 거라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한 나머지 정말 기린의 입장대로 그랬던 것 같아요. 넘겨볼까요? 이건 정말 교과서에 나올 도덕 교과서에 나올 법한. 이 사과는 여러 가지 예시들이 이제 다 이번 장이랑 이제 다음 장에서도 나오는데 이거 no s라고 이제 표현한 게 참 귀엽기도 하고 뭔가 사과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는 걸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듣는 사람 표정이 아주 다르잖아요. 보면 첫 마디도 나는 원래 되게 조심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난 이런 사람이 아니야. 본인의 그걸 포장을 하잖아요. 먼저 나의 이런 실수에 대해서 해명부터.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부딪힌 건 네 책임이야. 왜냐하면 네가 사다리를 여기 놨기 때문이야로 되어 있으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황당하겠죠. 내가 이 진짜 말을 그런 경우 봤잖아요. 어. 너가 왜 하필 거기 서 있어가지고 내가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얘기하는 애를 봤습니다. 저도요. 지가 자기가 복대 뛰어가놓고서는 다 그 형이 그냥 팔을 흔들었다고. 형이 거기서 팔을 뻗었잖아. 계속 와 그렇게 막 공격을 하는데 그 형도 할 말을 잃고 저도 할 말을 잃고서 너무 기가 막혀서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저요. 손을 뻗은 게 더 나빠. 복도에서 뛰는 게 더 나빠. 이거는 그냥 네가 사과해. 그냥 정해줬구나. 네,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줘야겠다. 거기서 팔을 뻗은 얘기를 한다니. 심지어 그런 거죠.
내 손에 주먹이 와서 내 손에 걔 머리가 와서 뺨, 부딪혔어요. 네.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있었어요. 맞아, 심지어는. 맞아. 아, 어디서 많이 이제도 듣던 그래요? 얘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네요. 내 손에 걔가 얼굴을 댔어요. 이러고. 근데 또 이 와중에 저 하마가 안전모 헬멧을 쓰고 있는 게 너무 웃겨. 선생님이 그린 책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여기에 이 하마는 진짜 조심하는 애일 수도 있겠죠. 그러네요. 안전모드 썼고.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 게 물론 이제 이 노우의 경우에서는 결과적으로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이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예스에서는 너를 넘어지게 해서 미안해라고 하는데 이제 저의 궁금증은 뭐냐면 약간 제가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사람들한테 저렇게 짧게 사과를 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정황을 정확하게 말을 안 하고 그렇게 단답형으로 말을 하냐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 어떻게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우리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 누가 있지? 아무도 없나요? 제일 어디야? 여기. 근데 뭐가 먼저이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은 변명부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 너는 이제 나는 원래 조심해. 너가 여기 있었잖아. 이제 그렇게 이렇게 됐지만 미안해. 약간 이런 순서? 하지만 이제 S의 경우는 미안해가 먼저 나왔고 이 뒤에 뭔가 해명에 대한 설명이 붙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순서의 차이로 볼 수 있을까? 만약에 저기서 뭔가 더 붙이면 저기서 끝나면 안 돼. 네. 뭐가 나와야 돼. 뭔가 이렇게 뒤에 더 있어야 F를 돼? 위한 사과법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긴 해요.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널 넘어지게 해서 미안해. 사실은 내가 원래는 조심하는데. 아니 너가 위험해 보여서 피하려고 노력했는데 사다리가 거기 있어서 부딪히게 된 거야. 뭐 그런 건가? 그쵸. 뭔가 부연 설명이 필요한 거죠. 난 원래 조심하거든. 저 말은 빼야 될 거 같아. 맞아요. 그쵸. 아, 그럼 말의 내용이 문제인 거예요? 선후도 일단 문제고요. 미안해부터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설명의 내용도 문제입니다. 둘 다 문제입니다. 저는 구구절절 상황 느낌보다 왜 흔히 말한 T와 F의 차이라면 미안해 한 다음에 이제 공감형이라면 다친 데는 없어 하면서 이게 조금 일으켜주고 좀 털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고 나는 T인 것 같아요. 지는 내가 말이야 그런 영상은 아닌데 구구절절. T는 요걸 상황 수습을 빨리 해줘야지. T는 빨리 내가 빨리 이거 해줄게 뭐 너 갈아입어 이런 거 아니까. 일으켜주고 이제 막 물통 다시 이렇게 해주고 페인트 빨리 들어주고. 상황 수습 이제 T는 이제 그런 게 더 우선이라니까요. 저는 배운 T라서. 배운 티야. 아니 근데 이제 학교 다니면 약간 그렇게 이제 애들이 막 그런 상처 받는 거 몇 번 보니까 이제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어머 괜찮아 어떻게 털자 막 약간 이렇게 그냥 기계적. 그쵸. 약간 자동응답. 저는 어머 괜찮니 다친 데는 없고. 아이들에 대해서는 T가 점점 돼가고 있는 느낌. 이 타이밍에서 안아줘야지 막. 자동 반응. 거의 AI 선생님 능력대로. 그러네. 좀 있으면 로봇 되겠네. 궁금했어요. 네, 다음 장 볼까요? 다음 장에선 또 어떻게 사과를 하고 있는지. 그럼 진실되지 않은 예 1, 2, 3이네요. 그쵸? 네. 1번은 시켜서 한. 진실되지 않는 게 뭘까요? 엄마가 시켰어요 사과를. 1번 사과. 우리 엄마가 사과하고 사과해. 싶지 않은데 사과한다는 건가? 네. 그리고 딱 사과 안 하면 나는 못 놀아. 그러니까 미안. 미안한 건 아니야. 맞아요. 미안하진 미안은 않은데 아닌데 엄마 때문에 내가 지금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데 엄마가 못 놀게 하는 거야. 사과를 해야 놀 수 있다. 그래서 조건을 달성하러 온 거지. 그 다음 2번은 어디를 말하시는? 밑에 거 호스? 호스 웃는 애. 미안하다는 거보다는
웃긴 상황이 자기는 더 와닿아서 그런가? 신이 난 것 같아요. 친구에게 물을 뿌리고 어. 신난 것 같아요. 미안하긴 한데 이 머리로는 상황이 미안한데. 너무 재밌는 거죠. 미안한 마음보다 웃긴 마음이 더 큰 건가? 네. 미안한 건 사실일까? 그것도 모르겠어요. 어. 근데 너 진짜 웃기다 이러고 어. 웃고 있잖아요. 미안하면 그래서 웃길 수가 없지. 그렇죠. 너무 미안해 하면서 막 수건 어. 들고 와야죠. F-식으로 이제 막 근데 미안해 정말 저거는 가짜인 거 가지고 그쵸? 그다음에 닭이랑 염소는 닭은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 사과를 어물쩡 끼워 넣는 거죠. 그럼 미안하긴 한 걸까? 그럼 쟤는? 그냥 약간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가 좀 그래서 회피하는 걸까? 근데 저런 친구들 있지 않아요? 약간 이렇게 진실된 말을 이렇게 약간 숨겨놓고 저 말이 하기 힘들어서 약간 다른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하다가 근데 미안해. 근데 미안해. 셋 중에서라도 제일 진실성이 느껴지긴 하는데 이런 친구들도 종종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진실하게 해야 된다 모두 좀 바꾸는 게 맞지 않았나. 진정성 있게 해야 된다거나 뭐 제대로는 사실 일본 전 굉장히 진실하다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렇게 그러잖아. 그런데 내가 안 하면 못 넣으니까 난 사과하는 거야. 하지만 사실 이건 진정성이 느껴지거나 제대로 된 사과는 아니잖아. 내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겉으로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사실 막 안돼 엄마가 또 말해서 두 번째도 엄청 웃긴 거잖아. 웃긴 진실한 얼마나 웃겨요. 그렇지만 여기서 진실한 건 맞지만 진정성 있거나 제대로 된 사과는 아닌 거죠. 그러네요. 생각해보니 다 진실된 아이들. 생각은 지금 진실된 너무 거죠. 과도한 진실. 과도한 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마음의 그래서. 소리. 세 번째 사실 되게 부끄럽거나 또 사과하고 싶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인 거죠. 그치 그치. 진실하게. 그러면 진정성 있게 해야 된다. 저는 이 장면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우리가 흔히 하는 사과를 한번 분류해 볼까? 이렇게 좀 애들이랑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기가 자주 쓰는 화법이 있는 것 같아 사람마다. 사과할 때도 그 화법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사과를 들어본 사람, 이런 사과를 들었을 때는 어떤 기분이 들었니? 뭐 이렇게 좀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장면이 되게 좋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다양한 얘기가 나오나 보다 했는데 다시 읽어봤을 때 약간 경우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좀 분류가 가능한 카테고리화 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사과의 예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좀 애들이 진짜 사과가 무엇이고 진짜 사과를 듣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포장만 되어 있는 사과를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오히려 더 야구르지 않을까? 지금 더 이제 열받겠죠. 저 상대방들이 다 표정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화가 나 있고. 눈썹이 우선 모여 있고. 또는 뭐 그런 거잖아요. 사과를 받긴 했는데 그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꾸로. 나는 여기 두 번째 웃음에 뭐 정말 미안해 하하 이거랑 비슷하긴 한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사과는 했어요. 뭐 예를 들어 너 풍선 터뜨려서 미안해 하고 뭐 아니면 그림을 망가뜨려서 미안해 사과했어요. 그리고 얘는 그 망가뜨린 그림 앞에서 되게 우울해하고 있는데 이걸 망가뜨린 애는 사과했으니까 이제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뒤를 돌아서 딴 애들이랑 막 깔깔깔깔깔 이렇게 막 웃고 있는 장면. 그때 이제 얘는 자기는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고 이건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얘는 사과 한마디 해놓고서는 가서 막 너무 즐겁게 놀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려나? 저는 지금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저 첫 번째 경우 있잖아요. 우선 하라고 하니까 사과는 하는데 이런 거잖아. 막 되게 미안하진 않지만 우선 하라고 하니까 한다 이런 느낌인데 이거를 얼마 전에 수업을 하는데 활동을 설명을 다 했는데 얘가 활동 설명하는 동안 계속 딴짓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뭐 한참 뒤에 와가지고 자기가 모르겠으니까 다시 알려달래요.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이 설명하는 동안에 딴짓을 하니까 이해를 못하지. 그랬더니 얘 반응이 그래서 지금 모르겠다고요. 헐. 제가 모르면 선생님이 알려줘야죠.
그러면 저는 이걸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저는 그럼 이걸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계속 그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 얘기 들으니까. 저 첫 번째랑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 알겠는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 다음에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나 이제 모르는데 어떡하라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건 뭐지?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경우가 아주 최근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책이랑 되게 어울렸던 게 얘는 계속 거기로 돌아가서 거기에 점이 찍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나는 이걸 못하잖아요. 나는 네가 지금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듣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우선 반성해야지. 서로 계속 원이 돌면서 점이 찍히는 데가 계속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얘야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일이 왜 시작됐지? 자기가 수업 시간에 안 들어서 그렇대. 그래 그 상황에 대해서 네가 사과해야 이게 지금 다시 시작되는 거야. 그랬더니 아 그거는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그래 그러면 네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달라질 마음이 있니? 그건 선생님이 모르는 거잖아요. 또 도는 거예요. 또 딴 데로 또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알려줬어요. 이럴 때는 네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네가 그렇게 말하면 선생님은 너를 이렇게 생각해. 넌 그걸 원하니? 그건 아니래. 그러면 지금 네가 이 태도가 변할지 안 변할지에 대해서 나랑 입씨름을 할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달라질지 방법을 우리가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랬더니 알겠어요. 그럼 해볼게요. 그렇게 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영원히 돌판이야. 얘랑 계속 얘기하면. 그래서 언제나 합리적으로 대화할 수 없는 경우도 있구나. 아닌 건 아니라고 딱 끊어야 되는 때가 오는구나. 이런 또 뒤늦은 깨달음을 얼마 전에 또 겪었네요. 그러니까 사과를 받는 거를 강요당하는 느낌? 음. 또 사과했잖아. 빨리 가르쳐주세요. 사과했는데. 근데 난 아직 사과를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을 진정할 시간이 필요한데 사과했잖아.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요. 난 아직 넘어갈 수 없는데.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제 됐잖아. 됐잖아. 근데 그건 자기 입장이고 상대방은 그 사과를 받아들여서 소화시킬 시간이 필요하잖아. 근데 그걸 기다리지 않고 나 사과했는데 너 왜 안 받아줘? 이렇게 따지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저 사과했어요. 근데 얘가 계속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걔도 또 사과했는데 선생님 왜 그래요? 나보고 뭐 더 이상 어떡하라고. 뭐 약간 사과했잖아요. 계속 걔는 그 말만 하는 거죠. 사과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과했는데 안 받아주는 선생님이 문제예요. 뒷말에는 그게 숨겨져 있지 그렇지. 않을까. 나를 안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정보를 선생님이 전달해주지 않고 있는 거다. 선생님이 고집 부리고 있는 거다. 라고 걔는 계속 거기가 점이 찍히는 거야. 이쪽에서 돌아. 난 이쪽에서 돌고. 참 그렇습니다. 네. 네. 어머나. 나무. 직접 말로 하기 어려울 때는 편지로도 써볼 수 있다 라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걔 줘야겠네요. 팔을 돌리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사과의 방법 중에 근데 내용이랑 발신인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나무늘보에게 달팽이가. 내가 그렇게 빨리 달려가지 않았어야 했는데 달팽이가 달려봤자지. 느린 친구의 못 살아. 너무 귀여웠던 것 같아요. 3학년 2학기 국어 7단원에 사과 편지 쓰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봤던 영상도 되게 재밌어요. 그런 뭐예요 내용이? 그 남학생 여학생인데 이제 둘이 서로 약간 여학생이 이제 막 투정 부리고 막 날 끼만해 이러면서 약간 고집 부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하려고 갔는데 이제 막상 가려니까 부끄러워서 야 뭐 남자애가 너 이런 거 가지고 뭐 화내고 그래. 야 화풀어. 그러니까 이제 남학생 더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가 왜 나와? 편지를 써 수습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글로 써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 어떤 말을 쓸지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마음이 너무
진정이 되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네,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종이를 주죠.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비장해? 무슨 종이를 주는 거야? 막. 계속 변명하면 그러지 말고 써와봐. 근데 저런 애들은 글로 써도 못 알아듣겠어요. 다시 써와. 잘해야겠다. 다시 써와. 그게 아니잖아. 계속 어쩌고저쩌고 변명하면 써와봐. 오늘 자꾸 얘기가 새는데 이제 제가 이번 학기에 애들이랑 탐구하고 보고서 쓰는 작업을 한 3번 돌았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이 보고서 쓰는 걸 진짜 어려워해요. 원래 글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는데 이게 사람마다 특징이 있다는 걸 느낀 게 어떤 아이는 자기는 나와서 발표하는 것보다 글 쓰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발표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쓰는 게 훨씬 쉬운데 이게 왜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길래 또 글쓰기가 가진 논리성에 대해서 또 한참 설명을 했네. 글쓰기는 논리적으로 자기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써야 되는 거야. 아무렇게나 쓰면 안 돼. 그랬더니 약간 꾼질하면서 아무렇게나 썼나? 막 약간 요렇게. 그치만 얘기한 것처럼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 이걸 말로 자꾸 해결하는 것보다 글을 쓰는 그 시간을 가지면서 좀 마음도 가라앉히고 좀 되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말이 어려운 애도 있고. 맞아요. 맞아. 맞아요. 다음 장도. 사실 살다 보면 그 꼭 이때는 꼭 사과를 했었어야 됐었는데라는 순간이 마음속에 이제 하나씩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되게 너무 귀엽다고 생각하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할아버지 거북이 둘이 대화하는 이 부분이 참 귀엽기도 하고 뭔가 이 사과를 통해서 오랫동안 마음속에 묵었던 감정을 드디어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오래 이 미안한 마음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을까요? 할아버지가 될 정도의 거북이잖아요. 아주 옛날에 너를 느림보라고 놀렸던 거 기억하고 있니? 아 웃기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는 거야.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내가 좀 크고 나서 아니면 지나고 나서 그게 누군가에게 굉장히 상처가 됐을 수 있겠다. 그렇지, 그때는 장난삼아 아이 느림보 뭐 바보 뭐 이렇게 예를 들면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게 되게 상처가 되는 말이었네. 뒤늦게 깨닫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른이 되고 보니까. 그리고 아니면 우리 또 생각보다 말 실수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막 말들을 쏟아낼 때는 모르다가 지나고 나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미안한데 약간 순간이 지나버린 거. 그리고 또는 뭐 자주 만나는 사이가 아니어서 실수를 했는데 한참 뒤에 만날 일이 되는 없어.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어른들한테 되게 이 장면들이 많이 와닿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요거는 먼저 자기가 마음에 걸려서 사과를 한 거잖아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더라고요. 상대는 잊어버렸는데 이 상처를 받은 애는 계속 기억. 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지났는데 나 그때 그거 되게 상처받았어. 그 얘기를 하고 걔가 사과해줬으면 좋겠는데 반대로. 그리고 그때 뒤늦게지만 그러니까 사과를 하면 그 상처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어른들한테도. 뭔가 저 늦지 않았다는 말이 용기를 좋았던 주는 것 거. 같아요.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인생은 타이밍. 하지만 늦었을 때 생각한 게 늦었다 진짜. 늦었다고 생각했을 땐 이미 늦었다. 이런 거.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쵸.
뭔가 용기를 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줬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미안해. 알겠어. 우리 욕심 있긴 해요. 그러게요. 그러면서 이제는 사과한 후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티. 사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첫 장면이죠. 목욕하던 우리 악어네 집에. 지붕을 펭귄이 직접 어. 갈아주고 있어요. 펭귄이 뚫고 들어왔죠. 네. 그리고 제 팔도 달라졌어. 아구 팔도. 어, 이렇게 있다가 편안하게. 편안한 자세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처음에 나왔던 코뿔소와 우리 친구들도 데일밴드를 경지장지 엄청 많이 했구나. 저렇게 많이 했었나?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이 좋더라고요. 미안하다고 계속 말하고 노력해야 돼. 사실 아까도 저희가 한번 말했지만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했잖아요. 미안하다 했는데 왜요? 약간 이런 이게 아니라 미안하다고 계속해서 말해주고 또 다시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러니까 저는 이 중요한 것 얘기를 같아요. 되게 해주고 네. 싶은 게 최소한 이 데일밴드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 밴드가 떨어지고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계속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한번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얘의 상처가 나을 때까지는 미안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고 표현해 주는 거. 근데 아이들은 쉽게 미안해 했잖아 라고 해서 가버리는데 이게 뭐 겉의 상처일 수도 있지만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회복이 될 때까지는 최소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 상처들이 나을 것 같아요. 마음의 상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는 어머나. 아, 이거 뭐예요? 잘라가지고 깃발 만들었어. 팬티를 오인 거야. 아빠랑 아들인가? 마지막에 마무리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사과가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는 사과를 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인 건 맞다. 하지만 사과를 하고 나면 네 기분이 좋아질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런 마무리도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왜 사과를 해야 하는 이유인지. 아빠 팬티 꼬매준대. 근데 깃발이 너무 잘 어울리네요. 너무 모양이 표정이 예쁘다.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책은 끝이 났네요. 우리가 긴 시간 동안 그림책을 아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과 함께 어떤 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다음 그림책과 함께하다 코너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